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나잇입니다. 오늘 사이토 히토리 씨의 부자의 운을 가지고 왔어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일본 개인 납세 연속 랭킹 1위의 경영자인데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 최고의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여러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 중에 부자의 운이라는 책으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순위 1위에도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랐기에 장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특별히 뛰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겠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아였습니다. 왜 이 말이 입버릇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채기를 한 다음 AXX하고 욕설을 뱉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면 그 또한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입 밖으로 습관처럼 내뱉게 되는 말이 바로 입버릇입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저의 버릇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행운이 끊임없이 밀려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빠르게 일처리를 하면서 실수가 없을 때 프로라 합니다. 제가 회사를 창업했을 당시 우리 사회는 학력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학력을 중시하지 않죠. 이제는 실력 중심의 시대니까요. 저는 여기서 실력이란 곧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빠르게 일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니 좋지 않다라며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천천히 하면 과연 실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빈둥거리며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사실 프로의 세계에는 실수란 없습니다. 빠른 일처리와 실수 없는 일처리, 이 두 가지는 떼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어떻게 빠르게 일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실수가 없느냐고 따질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인간은 해내고야 맙니다. 예컨대 설계사에게 점포 설계를 의뢰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먼저 즉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의뢰가 들어오기 전부터 설계를 생각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이런 설계가 좋다라든가 도서관이면 저런 설계가 좋다라든가 하는 즉 사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셈이죠. 반면 그 자리에서 금방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따위의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한 달 동안만 생각하게 되죠. 이러니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는 아이디어의 질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뜸을 들여 한다는 것은 결국 평소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받고 나서야 생각해낸 설계와 이전부터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람의 설계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여야 결과가 좋다고 우긴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권세 있는 집안에 실력 없는 자식들이 그런 말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빨리 일을 해치워 버릴 테니까요. 자신이 실력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게 싫으니까 남들에게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하라는 따위의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지어낸 말을 믿지 마세요. 성공하는 데 있어 속도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2배로 일한다는 각오로 일의 속도를 올리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배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꼭 주의해서 자네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하며 압박을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러한 압박은 맞바람입니다. 맞바람이 왔다고 해서 속도를 줄이지 마세요.
그럴 땐 오히려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는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이륙합니다. 맞바람을 받았을 때 엔진을 분사시키죠. 이때 상승 기류라는 것이 생겨 비행기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주위로부터 압박을 받았을 때 속도를 낮추면 상승 기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하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서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창피한 경험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사실 저는 글씨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글씨를 잘 못 쓰니까요. 게다가 뭔가 그럴듯한 말도 같이 써야 하니 저에게는 글씨를 쓴다는 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창피를 당하기 싫다며 고집만 부리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죠? 더군다나 상인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는 즉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붓글씨를 제대로 배워서 5년 뒤에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거래는 끝나죠. 결국 창피함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피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서 남 부끄러운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피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은 공자가 한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에도시대 1603년에서 186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해 에도 막부를 설치하여 운영한 시기로 봉건 사회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에도 시대에 널리 퍼졌고 특히 무사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유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은 인간들은 한번 자기가 천하를 쟁취하면 그 상태가 언제까지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좌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군은 언제까지나 장군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저 가만히 있어라. 창피한 행동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 10번 중 9번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뭔가 시도를 할 때마다 창피를 당하는 숫자가 늘어나죠. 또 실패하면 당연히 창피하고요. 그런데 창피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창피를 당하며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창피한 경험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피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이제껏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때 창피함을 경험한 덕분에 저도 10년 전보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는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사실을 깨우쳤다면 그 사람은 성장한 겁니다. 창피한 경험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공자도 창피한 짓을 해선 안 된다라는 말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창피하다고 느낄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피한 경험을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겠죠.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물어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모르는 걸 물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주저없이 묻습니다. 저 또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고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인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며 오히려 존경하죠. 그리고 속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 같이 창피한 경험을 해봅시다. 창피한 경험을 하면서 배운 것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지죠.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결국 자기 완성을 위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금방 성공합니다. 세상에는 출세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머리는 뭐가 다른 걸까요? 저는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성공은 눈과 발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만약 당신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법을 알고 싶다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보러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에게는 실험실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인에게는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직접 가게에 가보면 직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며 당신을 기쁘게 맞아줄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법, 인테리어, 상품 진열 등 모든 것을 보여주죠. 따라서 10걸음이든 100걸음이든 직접 걸어가서 잘 되는 가게를 구경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가게에서 배울 만한 점을 찾아서 따라하면 되는 것이죠. 일은 과학입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과학이라 함은 누가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니까 틀린 답이 나오더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성공한 일을 배워서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흉내를 내면 개성이 없는 거 아니냐며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이상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탤런트가 머리를 길렀다고 해서 머리를 기른 사람이 그 탤런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한다 해도 사람은 각자 다른 존재니까요. 이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신이 그렇게 창조한 것이죠. 그러니 눈과 발을 사용해서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따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점은 배우고 좋은 점은 좀처럼 따라하려 드지 않습니다. 가령 맛있는 국수 가게란 그 손님이 줄을 서는 가게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게에서 맛을 보고 역시 우리 가게 국수가 더 맛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건 무슨 심보랍니까? 자신의 가게가 더 잘 되고 있다면야 이해가 가지만 손님도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혓바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 가게의 장점을 배우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가게가 남들이 모르는 독특한 양념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뭔지 알아내야겠죠. 그 양념의 재료라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뻔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동업자인데도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만에 하나 도저히 그 재료를 모르겠었다면 그 가게가 어디서 재료를 조달하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알아보기가 귀찮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금방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공의 비결은 눈과 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